체크 시간을 통해서 이번 주 체크해봐야 될 주요 증시 일정, 경제 일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 디지털 콘텐츠의 피용익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 한 주간 진행될 굵직굵직한 지표 확인해봐야 될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네,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에디터님께서 이번 주 좀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지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는 미국 네. 경제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요? 네. 미국 대선 이후 미국 주식시장은 이른바 트럼프 랠리를 펼쳤지만 그렇게 오래가진 못했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이민 정책 같은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통화 정책 불확실성까지 높아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코스피가 2,400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고요. 삼성전자는 한때 49,90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워낙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저가 매수세에 따른 반등이 나타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상승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삼성전자가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점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됐었는데 오늘은 일단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여온 그 AI주라든가 반도체주의 그런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도 또 체크해 봐야겠죠. 그렇다면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발표되는 주요 지표들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밤 미국에서는 전미주택건설협회가 발표하는 11월 주택시장 지수가 나옵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43이 나왔습니다. 기준선인 50을 여전히 밑돌았지만 두 달 연속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죠. 11월 지표가 또 개선됐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한 금융시장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굴스비 총재는 연준 내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 그러니까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한 인터뷰에서 향후 12에서 18개월간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향해 진전을 이어간다는 가정하에 금리는 현 수준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수준까지는 금리를 낮추는 것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비둘기파인 굴스비 총재까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연준이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의미가 아닐까. 이런 우려로 이어지면서 증시가 다소 부담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굴스비 총재가 어떤 말을 할지 주목해서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비둘기파의 의원조차도 좀 이렇게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한 걸음 멀어지는 시각이 나오고 있고 시장이 좀 부담감을 갖고 있다. 오늘 또 이야기 있으니까 코멘트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내일 밤엔 또 어떤 이슈가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볼 텐데 내일 밤 확인해 볼 게 또 있을까요? 네, 화요일에는 미국에서 10월 주택 착공 건수와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됩니다. 9월 수치는 전월 대비 깜짝 하락세로 돌아섰었는데 연준의 빅컷 금리 인하 이후 모기지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흐름이 다시 바뀌었을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3분기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앞서 지난 2분기에는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고 특히 매출 가이던스가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번에도 양호한 실적과 전망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월요일에 발언을 했던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오스탄 굴스비 총재가 또 화요일에도 또 연설을 하거든요. 같은 행사에서 둘째 날 연설을 하는 건데요. 중요한 워딩이 월요일에 나올지 화요일에 나올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시장의 관심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모아지고 있는 만큼 굴스비 총재의 발언을 이틀 연속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에서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앞서 나온 예비치는 전년 대비 2% 올라서 9월 1.7%에서 상승폭이 다시 커진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월요일이랑 화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과 관련된 지수가 좀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고 이와 함께 월마트의 실적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기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 과연 소비 부분에 대해서 견조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 그걸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요일 어떠한 이슈가 있을지 확인. 수요일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수요일에 일단 연준 네.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리사 쿡 연준 이사 그리고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가 각각 연설을 하는데요. 당장 12월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높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반영해 놓은 상태인데 만약 금리를 동결한다면 상당히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12월 FOMC에서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할지 이번 주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번 주 최대 이벤트라고 할 수 있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AI 반도체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지키면서 뉴욕 증시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은 기술주와 AI 관련주의 그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는 주당 순이익 70센트, 매출 329억 6천만 달러로 2분기보다 더 좋아졌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너무 높다는 건데요.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도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거든요. 3분기 역시 웬만한 서프라이즈가 아니고서는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과 주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기술주뿐만 아니라 지수 자체에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엔비디아가 중요하겠고요. 중국에서는 인민은행이 대출 우대금리 LPR을 발표합니다.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인민은행은 지난달 5년물 LPR은 3.6%로 1년물은 3.1%로 각각 0.25%포인트씩 낮추면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에 나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그 효과를 지켜보면서 일단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태인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8월과 9월에는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하면서 2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 10월에는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또 대출 우대금리 유동성 확보에 어떤 식으로 또 신호를 보낼지 수요일장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우선 소매 판매가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제는 좀 중국의 유동성이 시장에 반응을 하는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목요일장 국내 증시 이러니까 개장 전 오전 6시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것도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목요일장에 또 어떠한 이슈가 있을지 이어서 확인해 볼 텐데요. 목요일에도 체크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네, 미국에서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10월 경기 선행 지수와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됩니다. 경기 선행 지수는 9월까지 7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고요. 9월 기존 주택 판매는 384만 채로 지난 2010년 10월 이후 약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개선이 됐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번 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목요일에는 베스 해머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그리고 제프 슈미드 캔자스 시티 연은 총재, 그리고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의 연설이 각각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번 주 FOMC 12월 앞두고 지속적으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줄져 있을 예정이고요. 목요일에도 굵직굵직한 연설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거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에는 또 시장 영향을 줄 만한 이슈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굵직한 이벤트 있을까요? 네, 금요일에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지표는 예정돼 있지 않지만 네. 그래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그리고 소비자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가 나오기는 합니다. 먼저 S&P 글로벌의 11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나오는데요. 제조업 PMI 말고도 서비스업 PMI 그리고 종합 PMI도 같이 나오니까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밖에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 확정치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좀 체크해 봐야 될 주요 지표와 이슈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좀 요약을 해보자면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잇따라 있을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엔비디아 실적인 듯 합니다. 반도체 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영의 에디터와는 여기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